기억을 잃은 할인을 위해 도윤은 금지된 감정 동기화를 시도했다. 뇌파가 연결되고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자 봉인된 기억이 깨어났다. 도윤아. 15년 만에 그를 부른 순간 할인의 뇌에 과부하가 걸렸다. 사랑하는 이를 구하려던 마지막 도박은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씬 1. 공허한 눈동자. 안경원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맞이했지만 할인의 눈빛은 차가운 유리구슬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렌즈 세척액 좀 사려고요. 할인은 도윤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공허한 눈동자를 마주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그녀였습니다.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 할인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V랩의 잔혹한 실험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네, 이쪽에 있습니다. 도윤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할인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할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물건만 사고 계산을 마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경원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멀어지는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할인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자신을 기억하고 두 사람이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할인의 렌즈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할인이 흘렸던 눈물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렌즈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V랩에 금지된 기술, 감정 동기화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뇌파를 강제로 연결하여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는 위험천만한 시술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았고 뇌 손상이나 정신착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최 박사조차도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폐기했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인을 영원히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함께 위험에 빠지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는 할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부탁이 있어. 준혁은 도윤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V랩 실험실에 들어가야겠어. 감정 동기화 시술을 할 거야. 준혁은 도윤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미쳤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자칫하면 너희 둘 다 죽을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할인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형도 알잖아. 할인이가 나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는 거. 도윤의 절박한 목소리에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도윤과 할인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도윤을 말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발 형.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가 할인이를 구할 수 있게. 도윤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준혁은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상관없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책임질게. 준혁은 한숨을 내쉬며 도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V랩의 폐쇄된 실험실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인 씨, 렌즈 정기 검진일이 다가왔네요. 오늘 퇴근 후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할인은 의아해했지만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시쯤 갈게요. 약속 시간이 되자 할인이 안경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도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검진받으러 왔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검안실로 안내하는 대신 그녀를 데리고 안경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검사를 할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할인은 도윤의 말에 의문을 품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에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준혁이 기다리고 있는 V랩에 폐쇄된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분위기는 비장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도윤의 온기가 전해지자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의 기억을 되찾고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할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 2. 금지된 구역. 도윤의 차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외곽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간간이 들리는 타이어 마찰음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조수석에 앉은 할인은 창밖의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불안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옆에 앉은 도윤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힐끗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의 순진한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산자락에 위치한 폐쇄된 연구단지였습니다. 녹슨 철문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입구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죠. 이곳이 바로 과거 V랩의 비밀 실험이 자행되었던 잊혀진 장소였습니다. 미리 도착해 있던 준혁이 철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어둡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과 짧은 눈인사를 나누고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먼지 쌓인 복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무거운 철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 입구를 연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죠.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실험실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기계들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드러난 실험실의 풍경은 15년 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실험대,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까지. 도윤은 이곳에 발을 들는 순간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할인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할인은 낯설고 위압적인 환경에 겁을 먹은 듯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말 검사만 하는 곳 맞나요? 할인의 목소리가 불안감으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위험한 장소임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눈을 맞추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검사라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제가 계속 옆에 있을 거니까 안심해요. 그는 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한다면 그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칠지도 몰랐으니까요. 준혁은 말없이 실험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원을 연결하고 시스템을 부팅시켰습니다. 먼지 쌓인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고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의 장소에 다시 돌아와 또다시 두 사람을 위험한 실험대에 올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윤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실험 준비를 마치고 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부축하여 실험대 위에 눕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등을 타고 전해지자 할인의 몸이 움찔하며 경직되었죠.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날 겁니다. 조금만 참아요. 도윤은 할인의 옆 실험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1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차가운 실험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복잡한 심경으로 두 사람의 머리에 뇌파 측정 장치와 전극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단자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할인은 불안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윤과 할인의 머리에는 수많은 전선이 연결되었고 그들의 생체 신호가 메인 모니터의 그래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옆에 누운 할인의 손을 찾아 꽉 잡았습니다. 할인도 도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도윤의 온기가 전해지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할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너를 위험에 빠뜨려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부디 나를 용서해줘. 그는 이 실험이 성공하여 할인이 기억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준혁은 메인 컨트롤 패널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감정 동기화 시작 버튼 위에서 멈칫하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두 사람의 뇌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자극에 노출될 것입니다. 과거 최 박사조차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포기했던 금지된 실험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두 사람은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는 실험대 위에 나란히 누워 손을 잡고 있는 도윤과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15년 전 서로를 의지하며 고통을 견뎌내던 어린 시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길은 이 위험한 도박을 돕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하는 낮은 기계음이 조용한 실험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멈춰있던 기계들이 하나둘 작동을 시작하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금지된 실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씬 3 연결된 고리. 윙하는 낮은 기계음이 점차 커지며 실험실의 차가운 공기를 진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거렸고 준혁이 보고 있는 메인 모니터의 그래프들이 요동치며 복잡한 파형을 그려냈습니다. 도윤은 감은 눈꺼풀 너머로 섬광 같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뇌 속에 거대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감각과 함께 그의 의식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할인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갔을 때와는 또 다른 훨씬 더 강렬하고 직접적인 연결이었습니다. 준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뇌파가 서로를 탐색하듯 불규칙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거대한 파동으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동기화가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도윤은 자신의 뇌가 할인의 뇌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된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잡고 있는 할인의 손에 힘을 주며 자신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할인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을 그녀에게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난 1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처절한 그리움과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의 벅찬 환희, 그리고 자신 때문에 기억을 잃은 그녀를 보며 느꼈던 뼈아픈 죄책감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할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인아, 느껴지니? 이게 내 마음이야. 너를 향한 내 진심이야.
그는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 그녀에게 보여주는 심정으로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을 할인의 의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옆 실험대에 누워있던 할인의 몸이 강하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녀의 감은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뭐죠? 할인의 입에서 가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밀려드는 낯선 감정의 해일에 휩쓸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통증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압도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가슴을 후벼 팠고 누군가를 향한 애절한 그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할인의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을 냈습니다. 준혁의 손에 땀이 쥐어졌습니다. 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자극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할인의 공포와 혼란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는 감정의 전달을 넘어 구체적인 기억의 이미지들을 할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닫힌 눈꺼풀 안쪽 어둠 속에서 빛바랜 사진 같은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실험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두 아이의 모습, 몰래 숨겨온 초콜릿 조각을 반으로 나눠 먹으며 행복하게 웃던 얼굴들, 무서운 꿈을 꾼 날 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던 기억들. 그것은 도윤과 할인이 V랩이라는 지옥에서 함께 만들어갔던 그들만의 작고 소중한 천국의 기억들이었습니다. 할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낯선 장면들이 무엇인지, 저 아이들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코끝이 찡해오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소중한 보물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낯설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감각이었습니다. 할인의 거칠었던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이 뜨거운 감정과 따뜻한 기억들이 결코 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의 의식 깊은 곳,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자신도 모르게 도윤의 손을 더욱 꽉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끈이자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낯선 감정의 주인이 바로 옆에 누워있는 남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에 의지하며 밀려드는 기억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사, 감정의 폭풍. 실험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계들의 웅웅거리는 소음이 점점 커지며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불안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도윤과 할인의 뇌파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자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댐이 무너진 듯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V랩의 차가운 실험대 위에서 겪었던 형용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할인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뇌를 후벼 파는 듯한 전기 충격의 고통,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결박의 공포,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감까지. 도윤이 감내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날 것 그대로 할인의 신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아, 싫어. 그만해요. 할인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이 감전된 것처럼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묶여있던 가죽끈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이마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준혁은 모니터 속 그래프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할인의 뇌파 수치가 위험 한계선을 넘어 붉은색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180회를 넘어섰고 혈압은 위험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할인이 몸이 못 버텨. 이대로 가다간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 준혁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도윤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미 할인과의 감정 공유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있었고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고통스러워하는 할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실험을 멈추고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할인은 영영 기억을 되찾지 못할 것이고 두 사람의 희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더욱 집중했습니다. 고통의 기억 다음으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그날 할인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고 쓰러지던 그 순간의 절망감. 그녀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자신의 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그녀를 안고 오열했던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할인에게 전해졌습니다. 할인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공포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체험이었습니다. 흐흑. 너무 아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할인의 신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비상정지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준혁의 행동을 눈치채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 형. 아직 안 끝났어. 조금만 더, 제발. 도윤의 눈빛은 준혁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인이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눈빛에 압도되어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도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할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는 할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할인아, 제발. 나를 봐. 나를 기억해줘. 내가 여기 있잖아. 네가 사랑했던 도윤이가 여기 있잖아. 그의 외침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메아리치며 할인의 의식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파도 속에서 아주 작지만 따뜻한 빛 한 줄기가 할인에게 닿았습니다. 그것은 도윤의 변치 않는 사랑과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할인은 고통 속에서도 그 빛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에게 내밀어진 따뜻한 손길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씬 5 깨어난 기억. 감정의 폭풍이 정점에 달한 순간 할인의 의식 깊은 곳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필사적으로 쏘아보낸 간절한 사랑의 빛이 지난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견고한 기억의 봉인에 균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틈이 생기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듯 봉인된 기억의 문이 열리며 엄청난 양의 정보가 할인의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 촉각, 후각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난 완전한 기억의 체험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파편화된 빛의 조각들이 반짝이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잔상이었지만 이내 선명한 영상으로 바뀌어 그녀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하고 작은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매캐한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실험실 구석에서 몰래 숨겨둔 사탕을 건네며 지어 보이던 소년의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여기서 나가서 꼭 바다를 보러 가자. 소년이 귓가에 속삭였던 약속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오가매던 끔찍한 고통과 공포가 사실은 이 소년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유는 이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면서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의 깊고 거대한 사랑이 해일처럼 밀려와 하린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기억의 조각이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시뻘건 경보등이 요란하게 돌아가고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의 실험실. 과부하로 인해 온몸이 비틀리며 죽어가던 소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그날의 선택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 안전장치를 풀고 비틀거리며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던 순간 자신의 생명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시야가 하얗게 멀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소년이 무사하기만을 바랐던 간절한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내가 그를 구했구나. 하리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기억을 잃었는지, 왜 도윤을 볼 때마다 가슴이 그토록 시리고 아팠는지. 그녀의 기억 상실은 도윤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자 그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숭고한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순간 하린의 눈에서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도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긴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하린의 얼굴이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동공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애틋한 사랑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옆에 누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여전히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감은 눈꼬리에서도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손을 들어 도윤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도윤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린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린의 눈동자가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돌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린의 메말랐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속으로만 불렀던 그 이름을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그 작은 속삭임이 폭풍 우치는 실험실의 기계 소음을 뚫고 도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습니다. 하린아. 도윤은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머리에 연결된 전선들이 팽팽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일으켜 하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하린도 도윤의 품에 안겨 그의 등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의 강을 건너 마침내 두 사람의 영혼이 다시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 6. 감정의 과부하.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 순간 실험실의 기계들은 위험 신호를 알리는 경고음을 더욱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되었습니다. 하린의 뇌파 그래프는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고 뇌 활성도를 나타내는 열지도는 시뻘건색으로 물들어 뇌 전체가 과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위험해. 준혁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린의 뇌는 지난 15년간 봉인되어 있던 방대한 양의 기억과 감정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면서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윤과의 재회로 인한 격정적인 감정의 폭발까지 더해지자 그녀의 뇌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젖힌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홍수가 그녀의 뇌신경 회로를 휩쓸고 지나가며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비상정지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할인의 몸이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흑. 도윤의 품에 안겨있던 할인의 몸이 갑자기 활처럼 팽팽하게 휘어지며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아, 왜 그래? 정신 차려. 도윤은 할인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격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초점을 잃고 위로 말려 올라갔고 꽉 다문 입술 사이로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할인의 입에서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뇌 속에서 수천 개의 번개가 동시에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뒤죽박죽 섞여 환각처럼 눈앞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V랩의 연구원들이 차가운 메스를 들고 다가오고 실험 기계들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할인은 공포와 고통에 질려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의 공감각 능력이 할인의 고통을 시각화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할인의 머리 주변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아올라 그녀를 집어삼키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뇌파가 과부하로 인해 폭주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준혁이 형, 빨리 멈춰. 할인이가 죽어가고 있어. 도윤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실험 장비들의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기계들의 웅웅거리는 소음이 멈추고 실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인의 발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차단되었지만 그녀의 뇌 속에서 일어난 감정의 폭풍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안 돼. 제발. 도윤은 할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눈물방울이 할인의 얼굴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녀의 의식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의 붉은색 비상등만이 깜빡이며 이 비극적인 상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할인의 생명을 경고하는 듯한 불길한 빛이었습니다. 씬 7. 꺼져가는 빛.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후에도 할인의 발작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활처럼 휘어진 채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은 황급히 할인에게 달려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맥박은 미친 듯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호흡은 거칠고 얕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녀의 체온이 급격히 치솟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뇌의 과부하로 인한 신경 손상이 전신의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 준혁은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할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주변에 있던 차가운 식염수 팩을 가져와 그녀의 목과 겨드랑이에 대어 열을 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격려는 더욱 심해졌고 의식은 점점 더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인아, 제발. 눈 좀 떠봐. 나야, 도윤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할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할인의 생명력이 시시각각 꺼져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생기의 빛깔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험실 입구 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감정 동기화는 실패할 줄 알았어. 최 박사가 뒷짐을 진 채 실험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요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도윤은 놀란 눈으로 최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박사는 냉혹한 표정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할인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험 실패에 대한 아쉬움 외에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H02의 뇌가 H01의 방대한 감정 데이터를 감당하지 못했군. 뇌신경 회로가 완전히 타버렸어. 최 박사의 진단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도윤은 분노에 차서 최 박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할인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도윤이 소리치며 최 박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최 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아니지. H01을 죽인 건 바로 너야, H01. 네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억을 강요했기 때문이지. 최 박사의 말은 도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는 할인을 구하려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도윤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할인의 모습이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경련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력이 다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거칠었던 호흡이 점점 약해지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불규칙하게 뛰던 맥박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할인아, 안 돼. 제발. 가지 마. 그의 절규가 실험실에 울려 퍼졌지만 할인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서 마지막 생기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할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 박사는 할인의 사망을 확인하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H02 실험 중 사망. 시신은 폐기 처리해라. 그는 실험 데이터를 챙기라고 지시한 뒤 미련 없이 실험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할인의 시신을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실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씬 8 마지막 순간. 할인의 격렬했던 발작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팽팽하게 휘어졌던 그녀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지며 실험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황급히 할인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느껴지던 맥박이 점차 약해지더니 이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인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지만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은 준혁의 반응을 보고 사태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보며 이름을 불러주었던 할인이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도윤은 할인의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할인아, 제발 눈 좀 떠봐. 나야, 도윤이. 제발.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인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더 이상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어깨를 감싸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할인이는 이미.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할인이는 안 죽었어. 도윤은 준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할인을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할인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최 박사가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H0이 사망 확인. 사인은 뇌과부하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그는 실험 일지에 무미건조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할인의 죽음도 그저 실험 데이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준혁은 최 박사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비극에 일조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최 박사는 요원들에게 시신을 수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원들이 다가와 할인을 도윤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안 돼. 내 할인이한테 손대지 마. 도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요원들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는 할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완력으로 도윤을 제압하고 할인을 빼앗아 갔습니다. 할인이 들것에 실려 실험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절규했습니다. 할인아, 가지마. 나 혼자 두고 가지마. 그의 외침이 실험실에 울려 퍼졌지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는 할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도했던 마지막 도박이 결국 최악의 결과로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도윤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준혁은 도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 박사의 명령에 따라 도윤과 할인을 실험실로 끌어들인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준혁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준혁을 밀쳐내고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도 저놈들과 똑같아. 도윤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준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 박사는 실험 데이터를 챙겨 실험실을 나갔습니다. 그는 도윤과 준혁을 남겨두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실험실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와 도윤의 절규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할인을 잃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신 9. 남겨진 자의 슬픔. 요원들이 떠나고 실험실에는 도윤과 준혁만이 남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실험대 위에는 할인이 누워있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텅 빈 실험대를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격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절망 속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처럼 끊어질 듯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곁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죽음은 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도윤아. 준혁이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슬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할인의 렌즈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할인이 흘렸던 눈물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렌즈 케이스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할인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할인과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경원에서 처음 만났던 날,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던 날들, 그리고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실험실을 나갔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빈자리를 느끼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할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는 할인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과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V랩과 최 박사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할인의 렌즈 케이스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했던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실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할인이 누워있던 실험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잘 가, 할인아. 부디 그곳에서는 행복해야 해. 그는 마음속으로 할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는 V랩을 향한 복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 10 어둠 속의 맹세. 도윤은 할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진행되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준영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도윤을 위로했습니다. 할인의 유골은 그녀가 좋아했던 바다가 보이는 납골 땅에 안치되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유골함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바쳤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도윤은 할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할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V랩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최 박사와 그 배우 세력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약속할게. 네가 겪었던 고통, 그들이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도윤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온순했던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곁을 지키며 그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도윤과 함께 V랩을 무너뜨리는 데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도윤아, 나도 도울게. V랩의 모든 자료를 넘겨줄게. 준혁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준혁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V랩은 거대한 조직이었고 혼자 힘으로는 상대하기 벅찼습니다. 두 사람은 V랩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들은 V랩의 비밀 연구소 위치와 실험 기록 그리고 관련자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렌즈 케이스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복수의 상징이자 할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별들 중 하나가 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켜봐줘, 할인아. 내가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리는지. 도윤은 어둠 속에서 맹세했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V랩을 파멸시키고 할인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는 준혁과 함께 납골 땅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V랩과의 길고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할인의 시신을 안고 도윤은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녀가 남긴 눈물 자국이 선명한 렌즈 케이스만이 유일한 흔적이었다. 사랑을 잃은 슬픔은 곧 V-랩을 향한 뜨거운 복수심으로 변했다. 이제 그는 과거에 나약했던 도윤이 아닌 복수의 화신이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 어린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작은 세상과 함께하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